오늘은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내용으로요, 우리 3.1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3.1 운동의 배경이요. 3.1 운동은 뭐예요? 1919년. 대부분 알고 있죠? 우리 민족이 일제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항해서 민족이 단합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크게 활약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관순 누나? 열사죠. 열사는 몸을 던져서 몸을 희생해서 나라의 독립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을 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1 운동의 배경, 그런 3.1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배경을 보도록 할 텐데요. 3.1 운동의 배경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 166쪽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교과서 166쪽, 여러분들 교과서 166쪽 참고하면 돼요. 주제 3.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다 관련돼서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거기 주제 여기 보면요. 연해주의 건업회는 1911년 반죽 당시에는 2,600명의 회원이 가입됐고 1914년 회원수가 8,500명에 이르렀죠. 제1차 세계대전 건업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11년보다 14년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가입된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죠. 밑에 보면 권업신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권업신문, 권업회에서 발간한 기간지로 순 한글로 제작되었고 권업회는 연해주 이주 동포자치기관으로 연해주 일대에 사는 20만 명의 동포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1914년은 한인 시베리아 이주 50년이며 러시아 전쟁, 러일 전쟁 10주년 해야 되는 해였다. 이때 연해주에는 일본에 대한 복수전으로 제2의 러일 전쟁이 펼쳐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권합회는 이 전쟁을 수행하며 일본의 상대 독립전쟁을 벌이기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광복군 정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네, 권합회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됐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동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들 나중에 잘 보면 잘 되는데요. 연해주 지역은 일본과 싸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추구하려는 거.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연해주 지역은 일본과의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독립을 추구하였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관계가 되면서 건어회는 탄압을 받고 해산되고 말았다. 건어회가 해산된 다음에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도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럼 제1차 세계대전이 무엇이냐?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요. 세계대전 말 그대로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큰 전쟁을 벌였는데 그게 몇 번째 벌어진 거냐? 첫 번째로 벌어진 거다. 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세계적인 국가들이 이게 뭐지? 영국, 프랑스, 그 다음 러시아. 그들이 독일, 오스트리아와 큰 전쟁을 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선생님이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라고 얘기했죠. 열강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국주의 열강. 열라 강한 국가입니다. 열라 강한 국가들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편을 먹고 패싸움 벌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여기에 조그만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핵심이에요. 이들이 핵심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이 이쪽 편을 씁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나왔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일본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조금 아쉬웠어요. 왜? 이때 일본은요. 굉장히 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이
그 청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서 많은 식민적인 땅들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 땅들을 살금살금 차지하면서 중국까지 침략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유럽에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일본은 아시아 국가잖아요. 아시아에선 내가 짱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의 21개조라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21개조 요구가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의 세계사를 만약 선택하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해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일본이 중국에 이러한 것들을 니네들 수용해라. 안 그러면 너네 나라 짓밟아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진짜 수많은 중국 애들이 수용하지 못할 사항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문서이기도 합니다. 21개조 요구라고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짱이 되고 있는 찰나에 1차 세계대전은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런 와중에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러시아 혁명 좀 이야기는 했거든요. 혹시 러시아 혁명 누가 이끌었는지 기억나요? 네, 레닌이라는 사람이었죠. 레닌.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자본가들이 너무나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해서 자본가들을 물리치자. 우리 노동자들끼리 해방된 국가를 건설하자. 굉장히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의 왕정을 무너뜨린 것이 레닌이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렇게 소용돌이로 빠지니까 러시아가 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좀 빠졌거든요. 그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일본 있는데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은요. 근데 얘 때문에 미국 때문에 미국은 진짜 세요 여러분들. 미국이 너무나 세가지고요. 결국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쪽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쪽이 승리를 거두고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맺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맺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종전 조약이거든요. 종전 조약은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배상금. 네, 수많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니네들 땅 가지고 있는 땅 내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파리 강화회를 전개하던 와중에 이런 것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민족 자결주의. 교과서 여러분들 167쪽 보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윌슨 대통령인데요. 거기 보면은 민족의 문제는 그 문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밑줄 한번 쳐주세요.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원래 윌슨이라는 사람은요. 파리 강화회의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것은 승전국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건데요. 즉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니네들의 운명을 니네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왜?
다른 나라들이 너네들의 운명을 결정해 줄 수는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윌슨이 이 얘기를 한 건요,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어먹으려는 겁니다. 즉,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잖아요.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죠. 패전국의 식민지에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너네 독립해라. 독립할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럼 얘네가 독립국가가 되잖아요. 독립국가가 되면 승전국이 규모의 이 독립국가를 다시 식민지 국가로 만들려는 거죠. 잔머리 굴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 쓱 넘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거 괜찮은데? 이 얘기 하면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야? 미국 대통령인데? 우리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 미국 대통령이 도와준대. 그래,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발생한 거예요? 3.1 운동.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간과한 게 있죠.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은 승전국입니까? 패전국입니까? 승전국이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은 솔직히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제대로 조금 알지 못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레닌은 이때 식민지 민족 해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식민지 민족 해방을.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귀가 숭긋하잖아요. 이 식민지 민족 해방을 지원하겠다는 이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920년대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좀 증가됩니다. 공산주의자가 좀 증가돼요. 공산주의하고 화살표를 조금 위로 올린 겁니다. 공산주의 누르고 화살표를 위로 올렸다. 당연히 귀가 조금 쏠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3.1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시 사회에 공화정과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이 많이 인정됐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화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거 공화정이라고 한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대동단결선언 기억납니까? 164쪽 보면은 대동단결선언.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이 넘겨받았다. 주권 재민사상 기억나요? 기억나야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됐고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었다는 뭐냐면요. 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갔잖아요.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 남아서 폭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조를 하거나 나라의 사회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거든요. 이 여성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여성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1920년대, 10년대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하는 영국의 첫 번째로 이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 두면 될 것 같죠?
교과서 167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보면 여러분들 여성의 참정권 인정 추이라고 되어 있죠. 여성 참정권 인정 추이인데요. 21세 이상 기준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영국을 이야기했었는데 영국보다 더 위에 1893년에 뉴질랜드.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1928년 영국. 우리나라는 언제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을 줬을까요? 네, 거기 좀 서둘러요. 1948년. 1948년. 대한민국은 1948년. 참고로 1948년은요.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줬어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투표라는 게 없습니다. 20년 차이밖에 안 나죠. 민주주의가 발전됐다는 영국과 비교해도. 밑에 여러분들 정리하고 영역 키우기. 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 활동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를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주민들에 의해는 법적 갈등의 결정 기다린 정부의 정당한 정부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민족 자결주의. 그럼 여러분들 밑에 이 내용을 나타내는 핵심어를 나에서 찾아 써보자라고 되어 있죠. 1번 문제. 민족 자결이라고 써둘래요. 민족 자결. 1번의 답은 민족 자결입니다. 2번. 나는 1번인 판사가 문청안에 신문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간 문청안의 활동을 추측해서 짝까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평화를 누리짓고 있다가 민족자결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문청안 금년 정월경 이후 국산읍에 친한 사람 집에서 매인 신보를 보고 있다가 알았고 동년 이후에는 동신문사에서 강연하였다. 이유!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네, 민족자결주의를 알리거나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이 돼서 무슨 운동이 발생했다고요? 3.1운동이에요. 3.1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 민족자결주의를 알려주거나 3.1운동에 참여했다. 민족자결주의를 알려주거나 3.1운동에 참여했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168쪽. 3.1운동, 대한 독립을 외치다. 3.1운동의 배경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1운동의 배경에서 지금 대외적인 것들을 지금 첫 번째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대내적인 것들을 여러분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대내적인 건요, 여러분들 1910년대 일제 통치가 뭐예요? 무단 통치잖아요. 이 무단 통치에 대해서 커다란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무단 통치는요? 그게 헌병 경찰이 있었죠. 그리고 태양령이 있었습니다. 태양령 누구만 때린다 그랬어요? 조선인만요. 뭘로요? 막대기로 볼기짝을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가, 회사령을 실시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이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반감해서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반감, 이것도 별표로 하나 해두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독립투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독립투사들은요. 그래서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는 뭐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종전조약을 맺었던 곳이었잖아요. 그 종전조약을 맺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뜻을 좀 알리자 라고 해서 독립투사들이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때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168쪽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남아있죠. 파리 강화에 파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 네, 김규식은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에 파견되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정권대사로 임명되어 파리 강화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약은 잘 못했어요. 왜? 일본이 승전국이라서.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가혹했고, 패전국의 식민지만 독립을 허용했고, 패전국에게만 가혹했던 것이 이 파리 강화 회의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 먹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거에다 플러스로 뭐 많죠. 이분이 돌아가시거든요. 누가 돌아가신다? 고종. 고종이 여러분들 뭐 좋아했다고요? 즐겨 마시던 거. 대부분 알고 있죠. 커피. 나라가 망한 다음에요, 고종은 이왕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일본에게 돈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는 있어요. 일본이 좀 우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특이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온몸이 시퍼렇게 부어올랐다는 그런 게 기사로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종이 독사를 당했구나. 커피에 독을 타서 고종을 죽인 것이 아니나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의 왕을 죽여? 가뜩이나 나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고종을 따르던 사람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 고종이 죽은 다음에, 고종의 이제 죽은 다음에 제사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제사. 고종이 죽은 다음에 제사를 하는 날에 우리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뭐다? 3.1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 볼 수 있죠. 3.1운동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크게 별표 친 것이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첫 번째, 웰슨의 민족자결주의. 두 번째, 1910년대 미전주 무단 통치의 반감. 세 번째, 고종의 독살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런 와중에 전 세계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이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3.1운동의 전개 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고생했습니다.